눈에는 눈, 이에는 이주. 아들 앞에서 개망신 당하기 전에 박복자! 멈춰, 당신! 여기서 멈춰! 그녀의 말대로 그때 내가 멈췄더라면 난 지금 살아있었을까? 여기서 멈추란 말이야! 띵잘. 천둥번개가 치는 어느 날, 오늘의 주인공 복자가 대저택에서 살해당하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안태동, 박정희 남편이자 누구보다도 살해 동기가 충분한 사람입니다. 안재희, 안태동의 둘째 딸로서 사건 당일 박정과 한 공간에 있었는데 같이 있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했습니다. 박주미, 안태동의 큰며느리로서 사건 당일 알리바이가 없는데 주변 관련 진술상 강력한 용의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녀를 살해한 가장 강력한 용의자들은 바로 그녀의 집안 사람들. 살해당한 박정씨를 처음 만난 게 간병인 면접다라고 하셨는데 그거보다 훨씬 이전이던데.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용의자 중 한 사람인 정말 기억 안 나세요?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 우아진.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그럴 수만 있다면 박복자가 아닌 내가 한 줌의 죄가 되는 순간을 지켜봐주던 그녀의 모습으로 한 번만 살아보고 싶다. 시간은 과거로 돌아가 아진과 복자가 처음 만나던 날.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진은 전직 스튜어디스 출신이자 현재는 준 재벌가문의 둘째 며느리로 초호화 럭셔리 라이프를 살고 있었는데요. 부평에 새로 생긴 명품샵 가봤어요? 그녀의 주변엔 그녀와 비슷한 부자 사모님들로 가득했고 그들은 마치 하나의 카르텔처럼 상류층의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었죠. 그 박복자란 분 3시까지 약속해뒀어요. 그러던 중 건강이 좋지 않은 시아버지의 간병인을 구해야 했던 아진은 우연히 소개받게 된 복자와 첫 만남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앙리 마티스 그림 같은지. 마티스 그림 맞아요. 그죠? 그림 좋아하세요? 구수한 사투리를 쓰면서도 의외의 교양까지 갖춘 복자에게 묘한 매력을 느낀 아진은 금세 그녀를 신뢰하게 되고 지가 여기 상주하면 안 될까요? 그래 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야 그래 주시면야 너무 감사하죠. 자진해서 상주까지 하겠다는 복자를 바로 간병인으로 채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면접을 보고 집 밖을 나오자마자 갑자기 표정이 싹 돌변하더니 당찬 걸음으로 걸어나가는 복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이 정해진다. 그 운명은 생각보다 너무 가혹한 나머지 순서와 등급이 정해져 좀처럼 그 이동이 허락되지 않는다. 그날 저녁 그 사람 뒷조사를 해봤어? 간병인 채용을 앞두고 대성펄프의 식구들이 전부 모였죠. 이쁘냐? 아진의 시아버지이자 대성펄프의 창업주 태동, 이뻐서 뭐하게 아버지? 난 이거 중요하게 생각해. 아진의 남편이자 태동의 둘째 아들 재석, 보고 내 맘에 안 들면 잘라버릴 거야. 그리고 이 집안의 첫째 며느리 주미. 나 오줌 마려. 주미는 남편이자 집안의 장남인 재구가 태동이 눈밖에 나는 바람에 사실상 집안에서는 아진이 실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걱정하지 마. 잘할 테니까. 집으로 돌아와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복자. 너나 입 조심해. 그런데 사투리를 쓰지 않네요. 때는 잠시 과거로 돌아가 어느 한 헬스장. 태동의 재활운동을 돕고 있는 복자의 조력자 봉철. 그 집 아들 둘이가 신통치한테 큰아들은 주먹질로 사람 하나 망가뜨려가지고 미국으로 쫓겨났고 그 집 작은 아들이 회사 실세인데 거기도 신통치 않은가 봐. 복자는 그에게서 태동 집안 식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너 얘기했냐? 집에서 간병할 요양사 구하라고. 며느리한테 말해보겠다는데 아주 의도적으로 접근을 시작한 것이었죠. 사모님, 너무 감사해요. 제 첫 고객이 돼주셔서 영광이에요. 한편 평소 그림에 관심이 많던 아진은 전시회에서 신인작가 성희의 작품을 사게 되고 저 윤성희 작가님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그녀와 새로운 인연을 맺게 됩니다. 제가 시간 날 때 따님 미술지도 해드려요. 정말요? 다음날 첫 출근을 시작한 복자. 처음 뵙겠어요. 박복자라고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져왔어요? 작은 사모님 드릴게요. 주민은 그녀에게 아주 강한 경계심을 내비쳤죠. 일어나셨어요? 복자를 마주한 태동은 첫 만남부터 그녀의 강력한 무기에 눈이 홀라당 뒤집혀버리고 맙니다. 지는 회장님 방에 딸려 회장님 화장실을 쓸게요. 안 됩니다, 그건. 2층 화장실 쓰세요. 하지만 주민은 왜인지 모르게 그녀에 대한 불편함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 지를 너무 아랫사람 대하는 매물로다가 대하시면 지가 진심을 다해 회장님은 보필할 수 있겠어요? 작은 사모님이랑은
다르시네요. 복자 또한 이에 굴하지 않고 아줌마! 2층 화장실 어디예요? 쓰면 되잖요. 아줌마 위아래 없어? 따박따박 할 말을 다 해버리는데요. 누가 위란 거예요? 대체?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기싸움은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예정이었죠. 화장실을 갔다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넘어지며 허리를 다쳐버린 복자. 무슨 일이야 대체? 2층 화장실 쓰겄다가 올라갔다가 그만. 아니 화장실은 내 방에도 있는데 왜 2층까지 올라가서 이소라냐? 아버님, 그게 아니고요. 지가 2층 쓰는 게 도리긴 하죠. 아랫사람이 화장실 같이 쓰는 걸 이해해주는 안주인이 얼마나 되겠어요. 가뜩이나 미운 털 박혀있던 주민은 사람 똥에 위아래가 어디 있어? 아니, 그건 곱게 나이 들어. 되레 태동에게 혼쭐이 나버리고 복자의 여우짓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편 성인은 본격적으로 지우의 미술 수업을 가르쳐주기 시작했는데요. 진이 지금 가봐야 된다고. 당신이 좀 가봐. 난 아버님한테 좀 수습해야 되니까. 가족들이 함께하는 식사 자리. 아버님, 마음에 드세요? 이건 그닥인데 뭐 네 말대로 상품은 쓸만한 것 같아서. 태동은 이미 그녀의 강력한 무게에 홀라당 넘어가 버린 상태였는데요. 형님은? 나랑은 따로 얘기해. 하지만 주민은 그녀에게서 왠지 모를 깨름칙함을 느꼈고 저 사람 아닌 것 같아. 끝내 내보낼 것을 제안했죠. 형님이 그러시면 뭐 알겠습니다. 제가 내일 얘기할게요. 그 사이 지우의 픽업을 하러 간 재석. 지우 아버님? 그는 성희의 얼굴을 보자 눈알이 하트 모양으로 바뀌었고 맛있어요? 집안에 들어가 떡볶이까지 함께 먹게 됩니다. 아니 남의 남편 입을 네가 왜 닦아주는데. 나의 마티스와 칸딘스키는 또 다른 곳에서 그렇게 역사를 만들고 있었고 미세스 조가 공들여 만든 이 얼린감이 나에겐 부전자전 태동이 복자에게 홀라당 넘어간 것처럼 그날의 마티스와 칸딘스키가 되었다. 재석 또한 성희에게 홀라당 넘어간 듯 했는데요. 다음날 태동이 이불을 새로 사라고 했다가 잠시 고깃집에 들러 껍데기를 먹는 복자. 여보세요? 안 들어오고 뭐래? 이불 사러 사람을 보내지 뭐하러 직접 가? 태동우님이 그녀가 없으면 안 되는 몸이 되어버렸죠. 이게 콜라겐이 많이 함유돼가지고요 피부에 좋아요. 회장님 안 그래도 나이보다 훨씬 젊으시지만 내가 젊어 보여? 아유 10년은 너끈히 젊어 보이시죠. 먹고 싶어서 안 그래도 내가 젊어서 고생했을 때 늘 먹던 음식이었거든. 돼지 껍데기를 먹고 싶다더라고. 집에 냄새 풍긴다고. 절대 못 먹는다고. 출근 전에 아버지한테 가봐야지. 그 아줌마 인사는 드려야 되잖아. 하지만 주미의 의견에 따라 아지는 복자를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 형수는 주제 파악을 못해. 형이 안 짓을 생각하면 그냥 놔주고서 찍소리 않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아니지. 아주버님이 잘못한 거지. 그게 형님이 잘못한 거야? 동서한테 아직 얘기 못 들었어요? 주미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꺼내려던 그 순간 이불을 바꿨더니 정말 잘 잤어. 잘 주무셨어요? 태동이 아주 기분 좋은 상태로 나타납니다. 이제부터 회장님 식사 준비는 지가 할게요. 빨래도 지가 할게요. 아줌마! 손빨래 힘들어. 그녀를 해고하기 위해 말을 꺼내려던 아지는 사람 보는 눈화는 정확하다. 이 분위기에 말을 꺼낼 수조차 없게 됐는데요. 왕따로 찍힌 사람이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은 날이 갈수록 좁아진다. 태동의 완벽한 신임을 얻게 된 복자와 그런 그녀에 대한 불만이 점점 더 커져만 가는 주미. 내가 그녀를 좋아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그녀에겐 내가 본 부자들에게서 보이는 간악함이 없어서였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지. 처절한 왕따로 전락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품위. 그들의 소리 없는 전쟁은 지금부터 내가- 시작이었죠. 실수였어요. 운기 아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시끄러. 그 자식은 이제 내 호적에서 파낸다. 때는 과거로 돌아가 큰 잘못으로 집안에서 쫓겨난 주미의 남편이자 태동의 장남. 날 죽일 수도 있는 새끼야. 아니에요, 아버님 오해십니다. 운규는 내가 책임지겠지만 운규 애비는 이미 끝이다. 주미는 그녀의 아들이자 이 집안의 장손 운규 덕에 그나마 이 집에서 살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당신의 미소에 버금갈 달콤한 타르트는 결국 찾질 못했습니다. 성희에게 타르트를 선물하며 마음을 표현하는 재석과 삼겹살에 소주, 치킨에 맥주. 가장 달콤한 음식이 주는 희열을 종결시켜주는 한 가지. 태동에게 입맞춤까지 선사하며 마음을 표현하는 복자. 그래서 지우가 이번 수학 경시 대회에서 유일하게 만점을 받았어요. 정말요? 그녀가 취한 그 달콤함은 신이 주는 선물일지도 몰랐다. 내가 살아보면서 내린 결론은 신은 극한의 고통을 주기 전에 반드시
저런 선물을 내린다. 스타일이 참 고약한 양반이다. 사람을 안다는 것은 때로는 축복이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한다. 그러던 중 주민은 갚는다고요. 복자가 누군가와 은밀한 통화를 하는 모습을 목격했죠. 연체된 이자까지 다 갚는다니. 사투리를 안 쓰네? 다시 전화할게요. 주민은 곧장 태동에게 달려가 그녀의 실체를 까발리려 하는데 아버님, 이분 회장님, 오늘 운동치료 있으시죠? 뭐야? 갑자기 서울말을 쓰며 선수를 쳐버리는 복자. 제가 고향은 충청도지만 서울 생활이 오래돼서요. 이 말이 더 듣기 좋으세요? 이게 훨씬 더 듣기 좋죠. 에휴, 아마니요. 주민은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날 저녁 지우의 픽업을 핑계로 또다시 성희를 만나러 간 재석. 감자 좀 만들었는데. 그들은 죄책감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이 아주 놀고들 앉아 있었는데요. 미스박, 그 사이 복자와 함께 밤 산책을 나온 태동은 너무 애쓰지 마. 고등학생인 척 하지 말라고. 애써서 서울 사람 말 흉내내지 말라 이 말이야. 그녀에게 진심 어린 말들을 건넸죠. 안 회장에 대한 내 마음이 전부 가짜는 아니었다. 어느 날은 나도 그 사람에게 몹시 미안하기도 했고 날 좋아해주는 그 마음에 눈물이 맺힐 뻔도 했다. 세상엔 완전한 가짜도 완전한 진짜도 없다. 태동과의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복자 또한 오늘 참 고마웠어. 그의 진심 어린 마음에 왠지 신경이 쓰였는데요. 나 그 아줌마한테 인사하러 가 출근 전에. 다음날 그럴 필요 없어. 내보낼 거야. 야, 너 그 아줌마를 뭐 밀당하니? 내가 인사하러 가려고 하면 내보는데. 형님이 너무 싫어해서 어쩔 수가 없어. 하지만 주미의 성화에 아지는 또다시 복자를 내보내기로 다짐하는데 우리 춤춰요. 춤? 태동이 집으로 가보니 아주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춤을 추고 있는 두 사람. 아지는 그 모습을 보자 그날 우리 세 사람은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아름다운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나도 그녀도 그날은 따뜻했다. 도저히 복자를 내보낼 엄두가 나질 않았죠. 그래서 그 아주머니는 해고하지 않으시려고요? 네. 불려씨가 남편과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도 못한 채 남편이 성희 씨 그림 저희 회사 티슈 가게 실으면 어떻겠냐 그러던데요? 진짜요? 로열티는 지불할 생각인가 봐요. 그녀의 커리어까지 신경 써준 마음씨 착한 천사 아진씨. 우아진 정말 이쁘긴 이쁘다. 클래스가 다르긴 해. 이쁘긴 뭐가 예뻐요? 수술한 얼굴인데. 미원만 해. 모함 덧붙이지 말고. 고친 얼굴 아니야. 그리고 수술해서 이뻐지는 거 뭐 쉬운 줄 아니? 그녀는 주변 사모님들 사이에서도 압도적인 질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스박, 네. 복자야. 그러던 중 갑자기 복자에게 갖고 싶은 걸 묻는 태동. 그 큰 소리로 말 안 해? 가방이요. 가방. 입술을 삐죽거리며 어쩔 줄 몰라 하던 복자는 회장님께서 제일 비싼 걸로 사라고 하셨어요. 생전 처음으로 값비싼 명품백을 갖게 되는데요. 가방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쏟아내는 그녀. 그렇게 온갖 명품 아이템들을 싹쓸이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모습을 본 주민은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었죠. 그게요. 너같이 쓰레기 같은 인간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가 내버려둘 줄 알아? 너같이 천한 게 이런 게 가닿기나 하니? 주제 파악해 박복자. 넌 그냥 이 집 하녀야.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난 주민은 그녀에게 날카로운 말들로 비수를 꽂아버리는데 복자 또한 이 치욕스러운 말을 듣고 감정이 폭발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가출을 감행해버린 그녀. 당장 내려와! 다른 사람 빠른 시일 내에 구하겠습니다. 복자가 사라지자 집안은 난리가 나버리고 제가 책임지고 꼭 모시고 올게요, 아버님. 내가 오랜만에 사람 사는 것처럼 살았다. 그 사람 덕분에 많이 웃고 많이 행복했어. 미스박한테 뭐라고 한 거냐? 주제 파악하라고 했습니다. 주민의 태동 앞에서 참고 참아왔던 울분을 터뜨려버리는데요. 저도 없는 명품 가방을 왜 일개 간병인이 들고 있어야 합니까? 그 사람 못 찾으면은 너도 운기도 다 이 집에서 쫓아낸다. 반드시 찾아오라는 태동과 이래도 내가 틀렸니? 일단 찾을게요. 만나야죠. 만나지 마, 찾지 마. 불같이 반대하는 주미 사이에서 아지는 또다시 갈등을 하게 되지만 방에 올라가 흐느끼며 눈물을 흘리는 태동의 모습을 보자 어디 여행 가셨어요? 아버님이 찾으세요. 그녀는 복자에게 연락을 할 수밖에 없었죠.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복자를 만난 아지는 그녀에게 선물까지 주며 마음을 풀어주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세요. 아버님이 우셨어요. 우셨다뇨? 아주머니가 그리워서 우신 거겠죠. 그러니 들어가요, 우리. 안 가시면 제가 끌고 갈 겁니다. 그 와중에도 아진의 팔찌가 탐났던 욕망의 항아리 그 자체. 아니 누가 달랬어요? 저보다 아줌마가 더 어울려서 그래요. 가지세요. 복자는 끝내 못 이기는 척 회장님. 다시 집 안으로 기어들어오는데요. 어디서 잤어? 집에 들어오자마자 염치도 없이 여기서 나가면 살 집도 없는 거야? 보증금 빼가지고 빚 갚았어요. 빚이 얼마나 돼? 이젠 빚 얘기까지 꺼내는 그녀. 내가 갚아줄게. 됐어요 회장님. 빚이 얼마나 돼? 그녀의 행동은 점점 더 선을 시기 넘어가기 시작했고 복지 아줌마가 우리 집 청소를 일주일에 2번 하라 그랬단 말이죠. 회장님 댁은 이제 일주일에 4번만 하라고. 그걸 왜 나랑 의논도 안 하고. 아진과의 상의 없이 미세스 조에게 명령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아주마님, 예. 미세스 조, 저희 집 2번 청소하라고 하셨다면서요. 별채는 따로 도우미가 없는 것 같길래 사모님이 혼자 청소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집단에는 도와드린다고 한 건데. 그 마음은 감사한데요. 이 집안엔 엄연히 며느리가 2이나 있습니다. 앞으로 뭐든지 형님에게 허락을 받으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일로 복자는 자신을 좋게만 봐주던 아진에게까지 눈도장이 찍히고 말았습니다. 우선 난 당신이 이 집에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짐 빼고 출퇴근하는 걸로. 이때다 싶은 주민은 그녀를 어떻게든 내쫓으려 애썼는데 알겠습니다. 아버님이랑 같이 지내야 되니까 집은 좀 평수가 있어야겠죠? 무슨 말이야? 지금 저 혼자 나가란 말씀이세요? 오히려 한 수 더 나아가 아버님 뒤로 넘어가는 게 목적이세요? 그래서 아드님이 하루빨리 재산 상속받는 게 큰 사모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눈을 부릅뜨며 주미에게 경고를 날리는 복자. 저 건들지 마세요. 잘못하면 네가 쫓겨나. 한편 그 사이 성희와 은밀한 데이트를 하고 있던 채석 또한 뜨거운 몸의 대화까지 나누며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야 마는데요. 그날 밤 아버님은 혼자 2번 하는 게 어딨어요? 나도 같이 합시다. 나도 2번 하고 싶어. 나도. 아빠랑 똑같이 새끼. 나도 2번 할 거야. 마치 미래를 예견이라도 하듯 별 그지 같은 꿈을 꾸고 깨어났는데 여보세요? 동서, 잠깐 건너올래? 이 오밤중에 주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죠. 태동의 집으로 가보니 복자가 태동과 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요망하고 무서운 여자야. 봐, 이래도 내가 지나쳐? 저한테 맡기세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아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런 식으로 남자를 얼마나 부리고 다녔지? 방에서 내려오는 복자에게 지난밤 사태에 대해 따져묻는 주미. 그런다고 아버님이 당신한테 곶감키라도 줄까봐? 듣자니 말씀하면 참 이쁘게 하시네요. 회장님이 밤에 무섭다고 하셨슈. 하지만 그녀에게는 둘러댈 완벽한 핑곗거리가 있었습니다. 아버님과 한 침대에서 잤다고 뭐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 어림없어. 넌 그냥 이 집 하녀야. 하녀가 아니라 간병인이죠. 주제 넘는 소리 하지 마. 큰 사모님은 남자랑 하룻밤 자면 남자가 후려져요. 근데 왜 남자 맴 하나 못 차리고 여태 이러고 사셨슈? 그리고 또다시 날려버리는 카운터 펀치. 쫓겨나기 싫으면 네 할 일만 해. 지금 뭐한겨? 요즘 같은 세상에 이거 폭행죄로 걸면 걸리는 거 아시죠? 뭐? 지가 쫓겨나기 전에 먼저 그쪽이 깜빵 갈 수 있어요. 주미는 그녀의 손바닥 안에 앞으로 조심하셔요. 완전히 놀아나게 되는데요. 제가 왜 보자고 하는지 아시죠? 아진 또한 고민 끝에 복자를 찾아갔고 그녀에게서 자초지종을 설명듣게 되죠. 그게 사실이라 해도 아주머니 어젯밤 그 선을 넘으셨어요. 죄송해요. 해고 사유예요. 충분한. 한 번만 기회를 주셔요, 작은 사모님. 주미 앞에선 바락바락 대들었어도 실시 앞에선 납작 엎드릴 줄 아는 노련함. 유예하겠습니다. 유예? 아주머님 해고 유예하겠다고요.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해요. 외기를 넘긴 복자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태동과 함께 영화 한 편을 봅니다. 저런 고잉이 키우면서 사랑하는 사람이랑 알콩달콩 사는 게 지 소원이었어요. 조 여사님, 지는 오늘 회장님 모시고 운동치료 갈 테니까 우리 회장님 방 커트는 조 여사님한테 부탁 좀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따가 그 2층 청소하실 때 지방을 냅두세요. 복자가 집안에서 미세스 조까지 추락펴락하며 활기를 치는 사이 믿음과 의심, 진실을 향한 선택의 기로에서 우린 믿음보다 의심을 선택할 때가 많다. 아지는 그녀의 이력서를 확인하며 복자에 대한 뒷조사를 시작하는데요. 여보세요? 그러던 중 미세스 조는 청소를 하다가 그 2층 청소하실 때 지방을 냅두세요. 복자의 방을 들어갔죠. 그리고 열려버린 판도라의 상자. 미세스 조는 복자의 소지품에서 이 집안에 대해 사전조사를 한 온갖 정보들이 적혀있는 종이를 발견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물건이 뭔 줄 알아? 안 봐야 할 뭔가를 봐버린 눈과 그걸 발설한 새치혀.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마. 복자는 그녀에게 단단히 경고를 날리는데요. 유예해 줄게요. 지켜볼 테니까. 민낯을 드러낸 욕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멈추지 않는다. 버티고 쭉 버티고. 가지지 못한 걸 가져야 하는 인간의 욕망. 우리 모두의 불행은 거기서 출발했다. 운동 치료를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감는다 하잖아요. 그녀는 빚쟁이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았고 사람 실없이 만들래? 내가 갚아준다고 했잖아. 당장 전화 넣어. 끝내 태동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죠. 이 은혜 제가 죽어서도 안 잊겠어요. 왜 놓아봐야 그깟 푼돈 가지고. 몰라요. 명품 가방에 이어 빚까지. 들어가자고. 그녀의 욕심은 그렇게 조금씩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사기 횡령 전과가 있던데요. 7년 전에. 한편 복자에 대한 뒷조사를 시작한 아지는 그녀에게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더는 봐줄 수 없던 아지는 그날 밤 아주머니, 나가주셔야겠어요. 단도직입적으로 해고를 통보했죠. 유예해 주신다고 했잖아. 사기 횡령으로 전과 기록이 있으시더군요. 긴 말 필요 없고 내일 당장 나가주세요. 사정이 있었구만요. 안 듣겠습니다. 그 사정. 들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요. 대신 회장님 생신상만 지 손으로 차리고 그렇게 나가게 해주세요. 아니요. 내일 당장 나가주세요. 회장님이 집 빚을 갚아주셨구만요. 가불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일할 생각이었어요. 회장님이 이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어떨지 생각해보셨어요? 작은 사모님은 팔자가 좋으셔가지고 감옥 갔다 오면은 다 썩을 년 같으시죠? 하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호소에 세상엔요 정말로 억울하고 어쩔 수 없이 깜빵도 가야 하는 억센 팔자도 있어요. 아진 또한 마음이 조금은 흔들렸는지 회장님 생신 때까지만. 일단 태동의 생일까지만 시간을 더 주기로 합니다. 집안 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도 못한 채 재석은 매일 새벽 자전거를 핑계로 성희와의 외도를 지속했고 말도 안 돼. 뭐가 말이야? 심지어 아이고. 와이프한테 쓸 거 아니지? 당연하지. 남자를 위한 약까지 받아갔는데요. 이후 복자는 아예 대놓고 눈빛을 발사하며 사고 싶어? 아유 아니에요 회장님. 욕망의 항아리를 그득그득 채워나갔죠. 온갖 명품은 물론이며 그토록 갖고 싶어했던 양내기까지. 하나, 둘, 셋. 그들의 모습은 이제 여는 부부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안서방은 그 회사 주식 얼마나 갖고 있어? 뜬금없이 왜 그런 걸 물어? 네 시아버지 죽으면 그 재산 다 누구 거고 회사는 다 누구 건지 계산을 해야지. 내가 지금 해야 할 계산은 그런 게 아니야. 우리 아버님 건강 회복이지. 그래, 너 착하구나 속물이다. 그녀가 아버지 없이 컸다는 것과 신김치와 수제비를 제일 좋아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안 건 한참 후였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8살 때 돌아가셨다고 했다. 그 후 그녀는 아버지가 듣던 그 음악을 절대 듣지 않았다. 그 음악을 들으면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아서. 집에 들어온 양양이를 보고는 기겁을 하며 쓰러져 버리는 주미. 누가 고양이 맘대로 키우랬어? 회장님이 사주신 거예요. 지가 산 게 아니라. 그녀에게 양양이 알레르기가 있었는데요. 잠시 후 뭐예요 이 고양이? 그
모습을 아진이 목격하고 말았죠. 이 고양이 뭐냐고 묻잖아요. 단단히 화가 난 아진. 아버님이요? 형님 고양이 털 알레르기 있는 거 뻔히 아시는 아버님이 그럴 리가요. 뭔 소리예요, 사모님. 지가 회장님 두고 말모름할 뻥을 찍었어요. 아주머니 나가실 때 이 고양이 데리고 나가실 건가요? 그래야죠. 알았어요, 그럼. 일단 집을 나갈 때까지 양양이를 내려오게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사건은 일단락됩니다. 친절하고 상냥했던 대성팔프 둘째 사모님은 온데간데 없고 일어나세요, 형님. 냉랭하고 차갑게 그지없는 태도로 돌변해버린 아진 때문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는 복자. 정말 나가는 거 맞지? 틀림없지? 아버님 생신상만 직접 올려드리고 나간대요. 그거 생신이시지. 아버님이 저 아주머니 빚을 갚아줬대요. 뭐? 주미 또한 아진을 등에 업고 단 며칠이라도 고양이 내 눈에 띄게 하지 마. 더 이상 질척대지 마. 그녀를 더더욱 강력하게 갈구는데요. 요새 옷은 좋다. 땀 냄새도 안 나고. 거품에 가려져 영원히 탄로나지 않을 것 같던 비밀도 언젠가는 결국 진실을 드러내고야 만다. 해나 염색 해드릴게요. 염색을 뭐하러? 젊어 보이셔야죠. 회장님, 남자여요. 알았어. 다음날 저랑 단둘이 있을 때는 서울말을 쓰고 회장님하고 있을 땐 사투리를 써요. 꼭 배우처럼. 그리고 작은 사모님, 그 사람 방 청소를 하다가 뭘 하나 본 게 있어요. 고민 끝에 그날 봤던 그 종이의 존재를 고발하는 미세스죠. 자세히 말씀해보세요. 자세히는 못 봤어요, 사모님. 대충 회장님 회사 규모, 재산 같은 게 적혀 있었던 것 같았어요. 주제넘지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그 사람 그냥 우연히 회장님 댁에 들어온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작은 사모님 보통 아니야. 그 사모님 인품 좋고 교양있기로 소문났잖아. 그럼. 근데 안 회장을 꽉 잡고 있는 건 작은 사모님이야. 아우 그래봤자 며느리지. 안 회장 이미 그 박복자 가슴팍에 쓰러졌어. 얘기를 들은 아진은 마음을 굳게 먹고 사실이냐? 네, 아버님. 복자의 전과 사실을 알리며 태동을 설득했습니다. 왜 빚을 갚아주셨어요? 혹시 그분 간병인 이상으로 생각하셨어요? 내 돈 내가 쓰는데 네가 왜? 아버님,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나가. 다 귀찮아. 나가 있어.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뒤 싸늘해진 태동의 분위기에 복자는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깨닫게 됐는데요. 회장님 생신만 끝내고 나간다는 거 들었어요. 난 어차피 쫓겨날 사람이니까 별 볼 일 없다 이건가요?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사실 뭐 우리 둘 다 남의 집이라는 건 같은 처지고. 입 닥쳐. 네가 그러니까 하루 인상을 면치 못하는 거야. 뭐라고요? 내가 진짜 이제까지 참았는데. 참은 거 마저 참아. 안 그러면 여기서 쫓겨나. 아들 하나 있는 거 사고 쳐서 빚도 많고, 큰딸은 신장 안 좋아서 신장 투석하느라 돈 필요한 거 아니야? 내가 이 집 조사한 거 다 알고 있잖아. 나 절대 이 집에서 안 나가. 그러니까 까불지 마. 어머 옳게 더 이뻐졌네. 해외에 나갔다가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온 이 집안의 철부지 딸내미 제이. 안녕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좋아할 타입은 아닌데. 이미 복자에 대한 소식을 익히 들은 제이는 쓸데없는 욕심내지 말아요. 우리 아버지 빈대는 나 하나로 족하거든. 첫 만남부터 기선을 제압하기 시작했죠. 박서방은 왜 안 왔어? 박서방한테 투자 좀 하지. 그런 소리를 하면 시작도 하지 마, 해. 그녀 또한 늘 태동에게 빈대붙는 게 일상이었기에 옆에서 알짱거리는 복자가 곱게 보일 리 없었습니다. 아줌마 다음날 밥상 좀 차려봐. 음식 솜씨 좀 보게. 지는 간병인인데요. 간병인이면 뭐. 아침 대바람부터 또다시 기강을 잡기 시작하는 제이. 이 아주머니 해고되셨어요. 아버님 생신 때문에 잠시 계십니다. 형님 식사 차려드릴 의무 없어요. 들어가세요, 형님. 제가 차릴게요. 의무? 회장님, 요걸로 하셔요. 태동은 복자의 전과 기록 소식을 들은 뒤부터 그녀를 회피하기 시작했는데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버려야 할지, 택해야 할지를 선택해야 하기도 하고, 선택을 받기 위해 무엇을 선택할지를 결정해야 하기도 한다.
안 나간대. 자긴 죽어도. 새댁이 나가라 했는데 지가 뭔 배짱으로 안 나가노? 형님은 그 여자 잘 몰라서 그래. 가자, 빨리 안 회장님 댁으로 출발합시다. 그리고 드디어 찾아온 태동의 생일날. 복자는 오늘 생일 파티가 끝나면 이 집을 떠나야 할 예정이었지만 준비 다 됐어. 딸이 있었어요. 애 아빠 없이 키웠죠. 근데 7년 전에 백혈병에 걸렸어요. 그녀는 마지막을 핑계로 사연팔이를 하기 시작했죠. 6천원커녕 60도 없는 지가 애를 살릴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서 교도소라는 데도 간 거고요. 뭐 진작에 나한테 얘기 안 했어? 그런 얘기를 참 어찌해요. 복자의 가슴 아픈 사연에 태동 또한 꽁꽁 얼어버린 마음에 변화가 찾아오는 듯했습니다. 이모 좀 그만 먹어. 아주 찍지 마. 파티 준비로 한창인 마당에선 가족들과 친인척들이 북적북적 모이기 시작했고 누나 왔어? 오랜만이다. 잠시 후 음악 큐. 아진의 기깔나는 노래 한 곡과 함께 흥겨운 생일 파티가 시작되는데요. 그 사이 삐까번쩍한 옷을 빼입고 무언가 만반의 준비를 하는 복자. 그녀는 당찬 걸음으로 가족들 앞에 나타났죠. 복자가 내온 껍데기에 가족들은 분노했지만 교양 없이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음식을? 돼지 껍데기가 어때서? 그녀의 딱한 사연을 들은 태동의 마음은 이미 사르르 녹아버린 상태였습니다. 아줌마 끝장이다. 앉으세요. 서 계시지 말고. 복자는 얼떨결에 합석까지 하게 되는데 뒤에서 그들을 몰래 지켜보는 어둠의 그림자 봉철이 나타나는데요. 그는 마당에 냥냥이를 풀어버리고 깜짝 놀라 난리가 난 주미 때문에 파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을 변해버리죠. 아무튼 큰올케 오반 알아줘야 돼. 놀라워. 대신 몸을 확 날려. 회장님. 아무리 그래도 그 아주머니 나가야 돼요. 이 사건은 복자를 단숨에 태동의 목숨을 구한 생명의 은인으로 등극시켜버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자를 내쫓으려는 아진. 내보내지 마. 니들도 봤지? 날 위해 자기 몸을 던지는 거. 태동은 이제 니들이 날 위해 그려줄 수 있냐? 말해봐! 자신이 본격적으로 나서 극대노하며 복자를 비호하기 시작합니다. 아빠. 날 서게 만들어줬어. 보이지? 내가 서고 자신을 서게 만든 여자. 걸어! 가족들의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요. 나랑 연극 하나 하자. 이 모든 것은 철저히 계산된 봉철과 복자의 계략. 그녀는 이 계획으로 태동의 완벽한 신임을 얻게 되었죠. 복자의 기세가 치고 올라온 만큼 주미의 분노도 치밀어 올랐고 그녀는 복자의 방으로 올라가 냥냥이를 데려오더니 집 밖에 버려버리는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온 복자는 냥냥이가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고 집안을 뒤지기 시작하는데 병원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집안에 없어요. 내가 버렸어. 그녀는 주미의 말에 이성을 잃어버리고 눈알이 뒤집혀버리는데요. 추적추적 내리는 비를 쫄딱 맞고 간신히 냥냥이를 데려온 복자는 복수의 칼날을 갈고 주미의 아들이자 집안의 장소 운규의 방으로 쳐들어갔죠. 너 잠시 후 비를 쫄딱 맞은 채 작은 봐. 쫓겨나 아진을 찾아온 운규. 그녀는 황급히 복자에게로 찾아갑니다. 이게 지금 무슨 짓이에요? 오셨어요? 무슨 짓이냐고 묻잖아요. 무슨 일이야 대체? 눈에는 눈, 그리고 이에는 이주. 제 고향이 내쫓았길래 쥐도 내쫓았슈. 아들 앞에서 개망신 당하기 전에 박복자! 참아왔던 분노를 멈춰 당신. 드러내고 마는 복자. 여기서 멈춰. 그녀의 말대로 그때 내가 멈췄더라면 난 지금 살아있었을까? 여기서 멈추란 말이야. 멈춰야 될 사람은 지가 아니라
큰 사모님이죠. 저기 뭐? 일전에 지를 하냐라고 하셨죠? 겁도 모자라 개무시하고 뺨 때리고 막말라고.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절정으로 치달아갔는데요. 나가요. 나가라는 아진의 말에도 지는요 복자는 이제 꿈쩍도 하지 않고 이 집에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고군요. 자신의 의지를 내세웠죠. 말해봐요. 원하는 게 뭔지. 지가 원하는 건 병원에 가려던 태동이 나타나서야 휘몰아치던 분위기가 잠시 진정됩니다. 왜 벌써 나왔어? 많이 아프지? 집 무쇠처럼 강해요. 염려 마셔요. 다음날 아진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복자를 따로 만나 대화를 시도하는데요. 치료비랑 보상금은 만족하실 만큼 넣었습니다. 돈으로 회유해보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는 복자의 꼿꼿한 태도. 지가 나가면 회장님 감당을 우찌하시려고 작은 사모님 이러신대요. 아진은 결국 미세스 조에게 들었던 우리 집에 대해 조사를 하셨다고요. 그 이야기를 입 밖에 꺼내고 말았죠. 원하는 게 뭐예요? 나 아직 그 대답 못 들었어요. 구실도 좋은 복자는 사모님이랑 지랑 처음 만난 날 몬드리안 좋아하냐고 지가 물어봤잖요. 그 조사는 지한테 있어서 그냥 네덜란드 화가 몬드리안이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일할 집이 어떤가. 화려한 언변으로 둘러대더니 이제 지는 회장님 말씀만 들을 거예요. 그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꿈뻑하고 죽던 아진에게까지 대들기 시작합니다. 새치어 조심하라고 했어 안 했어. 입 조심하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건만 앞으로 한 번만 더 나한테 찍히는 짓 하면 그땐 무조건 쫓겨나요. 복자는 감히 새치어를 놀린 미세스 조에게 찾아가는데요. 대답 안 해요? 네. 미세스 조의 완벽한 갑이 되어버린 복자. 그럼 지금 말씀은 누가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단 건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갑자기 무너진 천막이 이해가 안 된 아진은 외부 사람이 손을 댔다면 모를까? 업체를 불러 조사에 나섰고 CCTV 없어요? 누군가의 계획된 소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CCTV를 확인해보지만 하필이면 딱 그 자리만 사각지대라 확인할 수가 없었죠. 정말 이걸 사모님이 직접 디자인하신 거예요? 집안일에 신경 쓰느라 한동안 신경 쓰지 못한 성희를 찾아간 아진. 잠시만요. 그녀에게 직접 만든 옷까지 선물하고 잠시 집안을 둘러보는데 심상치 않은 남자 속옷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그 배와 젖가슴. 책을 읽으며 이젠 대놓고 태동을 유혹하는 복자. 그냥 몸통을. 태동은 그녀의 유혹에 아주 그냥 입을 다물지를 못했는데요. 2007년에 사기 횡령으로 1년 8개월 복역하고 나왔더라고요. 이후 기호를 만난 아진은 복자에 대한 뜻밖의 소식을 더 듣게 되죠. 당시에 공범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혼자 모든 걸 했다고 자백했답니다. 도대체 그녀의 과거에 무슨 사연이 숨겨져 있는 것인가? 고아였더라고요. 10살 때 입양됐다가 무슨 사연인지 파양됐어요. 뭐가 됐든 그녀의 지난 시절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것만 분명히 보였습니다. 아 좀 찍지 마. 한편 지우를 픽업하던 진이는 태동의 생일 파티 날 지우가 찍었던 동영상을 확인하다가 영상 속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는데요. 회장님 괜찮으셔요? 복자와 함께 운동을 하던 태동은 미스박, 우리 같이 살까? 드디어 그 고백을 하고야 말았죠. 올 것이 왔구나. 같이 살고 있잖요. 그렇게 말고 마누라 영감 이러면서. 복자는 찢어지는 입꼬리를 애써 감추며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오, 이게 뭐야? 골뱅이 소요. 오늘도 어김없이 외도를 즐기고 있는 재석과 성희. 자구가. 안 돼. 좀 가까워졌다고 점점 더 큰 욕심이 생기는 걸까요? 아니, 그 여자 말 들을 필요 없다는 뜻이야. 말끝마다 그 여자 그러지 마. 걔는 널 항상 윤성희 작가, 윤성희 화가, 윤성생님 그렇게 부르는데 넌 사사건건 그 여자. 성희가 쓸데없는 생떼를 부리며 화를 내기 시작했죠. 야, 너 그런 짓 하지 마, 내 앞에서. 한 수 굽혀줄 줄 알았건만 난 여자가 그딴 식으로 나대는 거 딱 질색인 사람이야. 어? 어디 함부로 내가 먹던 걸 네 맘대로 가져가서 버려. 어? 이게 웬걸. 이쁘다 그러니까 아주 까불고 있어. 어? 재석은 오히려 더 강하게 맞받아치며 상남자로 빙의해버립니다. 예상치 못한 그의 반응에 당황한 듯한 그녀. 하는 짓이 말이야. 조금만 잘해주면 그 정신을 못 차려요. 그날 밤 진이는 자신이 확인했던 그 영상을 아진에게 전달했고 아 진짜 그만 찍어. 영상 속 찍혀있는 의문의 남자 봉철을 발견하고야 마는데요. 회장님 목욕물 받아드릴게요. 그 사이 복자의 손을 덥석 잡던 태동은 금고 안에서 어마무시한 스케일의 진주 목걸이를 꺼내어 복자에게 선물해 주었죠. 목걸이를 보자 감격에 겨웠는지 폭풍 눈물을 흘려버리는 복자와
다들 이것 좀 보세요. 가족들과 함께 영상을 확인하는 아진. 그들 앞에 복자와 태동이 나타납니다. 들을 말씀 있어요. 나도 니들한테 할 말 있어. 그리고 이어지는 폭탄 발언. 이 사람과 결혼할 생각이다. 태동은 결국 그녀와 결혼하겠다는 선언을 하고야 마는데요. 폭탄 선언에 가족들은 극구 반대에 나섰지만 아버님 안 됩니다. 절대. 아버님 안 되다 마다요. 아빠, 내가 결혼하겠다는데 왜 니들이 지랄인데? 어? 이미 굳게 마음을 먹은 태동. 결혼이 무슨 장난이야? 누가 장난이래? 이러니 엠비용. 결혼은 아버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들 닥치지 못해? 아이고 회장님, 혼사는 대사여요. 혼내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더니 이 가족들 말도 좀 이렇게 일단 들어보고 그래요. 복자는 굴란 집에 부채질을 하고 앉았고 아버님 아내기 전에 이 집안의 어른을 새롭게 모시는 일이에요. 혼자 결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사기 횡령 전과가 있는 사람을 저희 집안의 어른으로 모실 순 없어요. 사기 횡령? 애가 백혈병에 걸려서 고치겠다고 회사 돈 횡령했대. 니들도 자식 있어 알 거 아니야? 지우가 운규가 모수병에 걸렸는데 수중에 돈 한 푼 없으면 훔쳐서라도 고쳐줄 거 아니야? 그게 애미 아니야? 그녀의 사기 횡령 전과 기록도 태동의 마음을 꺾을 순 없었죠. 아버님 생신날 찍힌 동영상이에요. 아진은 끝내 천막 사건을 공론화시키며 그 범인을 찾아내기로 하는데 그날 일어난 일은 결코 우연한 사고가 아니에요. 고의적 사건입니다. 복자는 당황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정면 돌파를 해버립니다. 지도 그날 이상하다고 생각했쇼. 왜 하필 그때 천막이 그렇게 넘어졌는지. 그래서 아줌마는 우리 아빠를 누가 일부러 다치게 하려고 그랬단 얘기야? 뭐 심증은 있는데 차마 지가 입에 담지는 못했고요.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식들 중에 누군가가 일부러 그랬단 말씀이세요? 정황상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죠. 그 입 닫아요. 자식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러자 뭐라고요? 이거보다 정확한 동영상 하나가 더 있어요. 갑자기 있지도 않은 동영상이 더 있다면서 뻥카를 날리는 아진. 그거랑 결혼이 무슨 상관인데? 왜 상관이 없어요? 저분도 용의자 중에 하나인데. 뭐야? 그녀의 말에 복자도 살짝 당황한 듯 했는데요. 오해받기 싫으시면 이 결혼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꼿꼿한 태동의 태도에 그들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고 운기를 비 오는 날 내쫓은 여자예요. 그런 여자를 저더러 시어머니로 모시고 살라고요? 모시기 싫으면 네가 운규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가. 네, 그러죠. 주미 또한 집을 나가버리겠다는 맞불로 받아쳐버리고 말죠. 내가 그럼 혀 깨물고 팍 죽을게. 됐냐? 추워라. 그냥 자. 그럴 기분 아니야. 가뜩이나 난리가 나버린 집안일로 정신없어 죽겠는데 너 아무리 시아버지 때문에 정신없어도 지우 아빠 좀 살펴. 아진은 재석이 외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소식까지 듣게 됩니다. 자전거가 이렇게 좋은지는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안전부님 진짜 하루도 안 빠지고 하시네. 그 약 가져가면서 그랬대. 부인한테 쓸 거 아니라고. 난 또 뭐라고. 아니에요 언니. 우리 남편 요즘 새벽에 자전거 타고 운동하잖아요. 건강관리하는 거예요. 그거 건강관리약 아니래. 남편에 대한 무한 신뢰를 갖고 있던 그녀였기에 아진은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음이야 꿀이네. 이 먹고 이거. 재석의 운동복 냄새를 맡던 도우미 아줌마의 직감. 지우 아빠 자전거 탄 지 얼마나 됐노? 좀 됐죠? 이때까진 자전거 안 탔다. 오늘 처음 탔다. 네? 운동복에서 땀 냄새가 안 나길래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꿀잉내가 나더라고. 오늘만 운동을 하고 이제까지는 자전거를 안 탔다 얘기하니까. 여기저기 들려오는 남편에 대한 의심스러운 정황들로 더더욱 심란해진 아진. 자식들 다 소용없어. 그냥 우리끼리 식 올려. 혹시 모르죠. 저런 자식들 말고 다른 자식을 낳게 될지. 복자는 태동의 청혼을 받은 뒤 아이의 얘기까지 꺼내고 말았죠. 회장님 애를 낳고 싶어요. 그녀의 계획은 그렇게 차근차근 아주 완벽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질렀어. 동영상 하나 더 있다고. 그랬더니 확실히 묘한 떨림이 있었어. 근데 동영상 없는데 어떡해요 언니. 거기다 아침에 친한 언니가 지우 아빠가 바람 핀다고 하질 않나. 경산댁 아줌마는 지우 아빠가 운동 안 하고 새벽에 딴짓한다고 하질 않나. 아니 두 얘기 종합하면 형부가 새벽에 운동 안 하고 바람 핀다는 거네? 이후 자신의 행동이 조금 지나쳤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어젠 미안했어. 나가봐. 난 너랑 할 말 없어. 성인은 재석의 사무실까지 직접 찾아가는데 그때 하필이면 아진이 나타났죠. 지금 사모님 와 계십니다. 사모님.
여기저기 들려오는 재석에 대한 소문에 신경을 쓰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었던 것. 성아. 웬일이야? 같이 점심이나 하자고. 점심 좋지. 아주 좋아. 무슨 기분 좋은 일 있어? 아유 여보가 왔는데 기분이 좋지 뭐. 황급히 호다닥 숨어 간신히 외기를 모면한 재석과 성희. 당신 장 원장님한테 약 얻었어? 아지는 자신이 들었던 그 풍문들에 대해 직접 따져먹기 시작합니다. 대체 처신을 어떻게 하고 다니는 거야 당신? 농담한 건데. 유머 감각 없는 사람들하고 같이 뭘 못하겠다. 농담할 게 따로 있지. 그게 농담할 문제야? 미안해. 아진아 난 말이야. 세상의 여자는 너 하나뿐이야. 태양이 여기 두 개니? 하나야 하나. 그 여자 몇 살이랬지? 나보다 6살 어렸어. 그럼 아직 폐경 안 왔겠네? 저러다 덜컥 임신이라도 하면 어떡해? 아 설마요. 회장님이 그게 되나? 되니까 결혼하겠다 가겠지. 샀어. 잠시 밖을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던 제이. 그녀는 문 앞에서 얼쩡거리고 있는 영상 속 그 남자 봉철을 목격하는데요. 집 앞에 누가 어슬렁거리더라고. 올케가 보내준 그 동영상 속 남자지 뭐야? 제 발로 기어들어오다니 친절도 하시지. CCTV 바로 앞에서. 그녀의 얘기를 듣고는 잠시 당황한 복자는 황급히 전화를 걸었고 너 뭐 하는 짓이야, 이 멍청이 같은 새끼야. 에이씨 그렇게 전화를 안 받아. 동영상이 더 있다며. 불안해서 살 수가 있어야지. 그렇다고 CCTV 앞에 그대로 얼굴을 갖다 받치네, 이 등신아? 이 모든 것을 너 만약에 걸리면 얘기해. 이 집 큰 사모님이 시켰다고. 주미에게 덮어씌우려는 계획까지 세우며 갈 때까지 가버리고 말죠. 그 사람이에요. 동영상 속 인물. 아는 사람이야 올케? 그건 아닌데 낯이 익어요. 어디서 봤지? 한편 지우와 함께 야외 수업을 진행 중이던 성희. 오셨어요? 수고가 많으시네요. 재석도 마음이 조금은 풀렸는지 화가 난 그녀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찾아왔고 아직도 삐진 거야. 아주 미안하다니까 내가. 그렇게 다시 화해를 하게 되는데 지우의 픽업을 위해 찾아온 진이가 그들이 놀고 앉아있는 모습을 목격해버립니다. 뭐야? CCTV를 확인하고 낯이 익은 남자의 모습에 한참 생각을 하던 아진 또한 올라올 때 쭉쭉쭉. 그가 태동의 운동 치료를 도와주던 트레이너라는 것을 깨닫고 진이야. 동영상 속 남자 누군지 알아냈어. 곧장 헬스장으로 찾아가는데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얘기 좀 해요. 정체를 들키고만 봉철은 결국 복자의 말대로 우리 형님이 이 일을 시켰단 말씀이세요? 주미에게 모든 것을 덮어씌우고 말았죠. 회장님이 다치지 않게 박복자만 다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지금 나더러 믿으라고요? 박복자란 사람에 대한 극도의 증오가 있었어요. 충격적인 그의 말을 도저히 믿기 힘들었지만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소리까지 했어요. 우리 형님하고는 어떻게 하세요? 전에 회장님 치료 때문에 직접 오신 적이 있으세요? 그랬죠. 방학 때는 줄곧 형님이 오셨으니까. 얘기를 듣다 보니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정황들에 큰 사모님이 죽는 순간까지 발설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더더욱 혼란스럽게 된 아진. 간병이 아줌마 어디 갔어요? 고향에 내려갔다. 그만뒀어요? 이번 주말에 조촐하게 결혼식 할 거야. 결혼식 전에 고향 친척들에게 인사나 한다고 하길래 잠깐 내려가라고 했다. 니들한테는 알려야 돼서 알렸어.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아버님. 어쩌겠어요. 아버님이 하시겠다는데. 지후애미 너는 뭐가 달라도 달라. 식사가 끝나고 진이를 다시 만난 아진은 형부 아무래도 좀 수상해요. 재석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듣게 되죠. 내가 알아볼게. 적어도 다른 사람 입을 통해 듣고 싶지 않아. 네 언니. 언니가 알아보세요. 정 안 되면 말씀드릴게요. 다음날 새벽 어김없이 자전거를 타러 나가는 재석을 몰래 뒤쫓아 미행하는데 그는 정말로 자전거를 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그 소문들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아진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요. 정언니? 고향으로 내려가 오랜 친구를 만난 복자. 그리고 재석의 외도 사실을 깨닫고 차오르는 눈물을 쏟아내고 마는 아진. 나 어떡해. 과연 그들에게 나 어떡해. 어떤 이야기가 더 펼쳐지게 될까요? 아빠.
오늘은 2017년 방영된 JTBC 드라마 품에 있는 그녀 1, 6화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바닥과도 같은 하루 인생을 살던 주인공 복자가 간병인으로 위장 취업한 뒤 강남 상류층으로의 인생 역전을 꿈꾼다는 스토리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막장스러운 전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드라마는 놀랍게도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된 작품이죠. 당대 최고의 스타 여배우인 김희선과 김선아의 만남만으로도 큰 화제였지만 실화라는 작가의 몸에 방영 당시에도 시청률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계획적으로 집안에 들어가 재벌가의 사모님으로 신분 상승을 해버리는 복자를 보고 있자니 그 악독함에 대한 분노보다는 처절한 그녀의 삶에 대한 안타까움이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나쁜 짓을 저지른 악역이긴 하지만 탐욕에 눈이 멀어 결국 자기 스스로를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지게 만든 자의 최후는 인간으로서의 연민을 느끼게 만들었죠. 구멍 하나 없는 명품 배우들의 긴장감 넘치는 전개와 더불어 오늘 영상에서는 다 보여주지 못한 강남 사모님들의 기상천외한 상류사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재미를 더하는 작품인 만큼 드라마 품에 있는 그녀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꼭 한번 정주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띵자리 추천 드라마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 띵자는 다음에 더 좋은 작품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띵자르.